본 방송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 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오늘도 스칼렛님이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뭐야? 이게 더 비싼 거 무슨 같은데? 까마귀 같은 소리가 나서. 아 그래요? 나는 이거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지 않나요? 스칼렛님 목소리? 모르겠네. 본인이 없으니까 뭐 이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영화는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두둥. 두둥. 뭔가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무게감이 엄청나죠. 동의하신 거야? 응. 말하기 싫은가 봐 오늘. 말하기 싫으네. 부도가 뭔지 알아요? 네, 뭔데요? 방금 자주 봤어요. 헐 대박. 난 찾아본 줄은 몰랐어 미선님이. 무슨 뜻인데요? 뭐 정확한 곳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파산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 어떤 대출을 받잖아요. 이제 네. 이 대출을 갚지 못하겠다는 그런. 일명 채무불이행을 보통 국가부도, 그러니까 부도의 의미로 많이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제목이 디폴트예요. 네. 같은 뜻인가요? 뭐 그 부도와 이제 뭐 그 파산이랑 이제 뭐 그런 자세한 영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디폴트는 뭐 그 말이에요. 전 뭔가 약간 뱅크럽시 같은 거 생각했거든요. 디폴트가 채무불이행이네요. 빌린 원금이나 원금에 대한 이자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상태. 사실 뭐 이 상황,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외환위기의 처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부터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뭐라 해야 되죠? 연장을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게 이 부도의 사태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어떤 영화죠? 어디서 배급했고 누가 나오죠?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스칼렛님이 안 네. 계시니까 나만 잠시만요. 말하고 있어. 나만. 그러니까 아니 나 하려고 했어. 네. 일단 배우로는 이제 김혜수 나오고, 그 다음에 유아인, 뭐 가장 유명한 배우죠. 이 중에서, 예. 그리고 허준호가 갑수 역으로 나오고 재정국 차관 역에 조우진 배우 나오고 또 IMF 총재로는 벤성 카셀. 네. 발음이 좋네요. 네,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뱅상 카셀 이 발음이 어떻게, 좋네요.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네네네. 네. 감독은 누구죠? 감독은 최국기 최국기. 감독. 두 분이 같이 발음하시니까 뭔가 쿠키 같네요. 키 네. 전작이 뭐가 있죠? 그 스플래시 있습니다. 스플릿 안타깝지만 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네, 영화인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보지는 그 못했고. 뭐 약간 볼링에 관련된 그런 영화라서. 아 그래요? 네. 스플릿이 볼링 단어예요? 볼링이 있는 용어예요? 네. 어. 그거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스트라이크는 이제 그 핀을 다 네, 그것만 하는 알아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플래시라는 거는 원래 할 때는 2번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 2번으로 하면은 그 여러 핀을 이렇게 네. 보내면은 그거 스플래시인가? 그런 해요. 거구나.
스트라이크는 한 번에 보내는 네. 거고. 확인할 길이 없네요.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저와 더덕이 네, 볼링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진 않습니다. 저도 아. 스트라이크는 안다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또랑도 안다고요. 또랑이요? 또랑도 알아요. 되게 용어로 치기 어려운 단어네요. 네. 저 볼링 한 3번 해봤나? 아무튼 되게 조금 해봤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1월 28일 CJ ENM 영화고 개봉을 이때 했어요. 말이 이상하네요. 말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24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이 오. 개봉 한 11일 차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기사의 느낌으로 보면은 순항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크고요. 개봉 이후로 계속 1, 2위 자리 유지하고 있어요. 제작비가 생각보다 작다고 들었어요. 한 70억 순 제작비가 일단은 70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손익분기점은 일단 돌파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일단은 1997년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외환위기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재밌었어요. 한국에 되게 안 새침하게 살았잖아. 얘기하시네요. 그때 한국에 안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보기 근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영화를 이해하기나. 뭐 대략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그냥 뭐 IMF 뭐 그 1997년도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만큼 이렇게 아는 사이였는데 네. 청각이 이제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나름 재미있었어요. 지조님은요? 그 시대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시대를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이 많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았고 맞아요. 전 IMF 때 어린이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이야기들이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들의 부모님들 이야기였고 뭐 어린 나이에도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나 개인적인 감정들을 복기하는 느낌에서는 영화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TV 화면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때 당시에 봤던 뉴스 같은 거. 그 영화에도 보면은 계속 네. 나오잖아요. 네, 어디 네. 부도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보고 있었고 아.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신문 교육 뭐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NIE라고 부르는데 신문을 통해서 뭐 사회 시사를 배운다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유행이었어 뭐지? 가지고 뉴스페이퍼. 네, 스크랩 그때는 종이 신문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뭐 헤드라인을 오리고 뭐 각 신문사끼리 비교하면서 그 논조들이 다르잖아요. 조선과 뭐 중앙과 한겨레가 전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하면서 하는 수업이 유행이었는데 그 수업을 하느라고 항상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디 부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전부 저는 다 그런 엄청나게 심도 있게 배웠을 줄은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무례한 걸 요구했죠. 제가 뭘 알았겠어요. 일단 교육을 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어떻게 초등학생 보고 그런 네네. 사설 논조 같은 거를 캐치하도록 하지? 그런 거지만 헤드라인의 그런 자세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네. 헤드라인이 그 논조를 가장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헤드라인을 비교하면서 이 신문사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했는데 아무튼 항상 대문짝만하게 어디 부도 이런 거 실렸던 거 기억이 나고 네. 친구들이 뭐 이민 되게 많이 갔고 아. 갑자기 집이 어려워져서 뭐 그렇죠. 미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민 간 집도 많고 갑자기 아버지가 뭐 정리해고 뭐 이래 돼가지고 좀 안 좋아졌던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정말 나중에 계속 말하겠지만 네.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느라고 좀
영화를 영화로만은 볼 수는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조님 7차 교육과정이세요? 네. 저도 7차인데 그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주 조금 밝히자면은 좀 어렸어요. 많이 어렸고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어렸을 때 TV 화면들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아기 때부터 TV 중독자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TV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TV로 봤던 맞아요. 거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는 좀 후반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오진 않았죠. 나오지 글로만 않았죠. 나왔죠. 네, 글로만 나오고 그러시려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라든지 그때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어떤 식이었냐면은 돈을 원래 넣는 그 바구니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그 네네네네. 통장 같은 거나 돈 넣는 그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게 금부치 같은 거 이렇게 올리거나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뭐 사설 기관에다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됐던 걸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낸 적도 있었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직접 은행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 금모으기 운동 아마 전용 뭐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데다 있었어요.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 기억이 이제 저의 그 미취학 아동의 기억에 남아 있고 그래도 나름 잘 기억한 편인 것 같아요. TV 아, 그래요? 중독자라서 TV 중독자라서 TV 아니었으면 자료화면으로 기억하고 있어. 몰랐을 텐데 그냥 뽀뽀뽀 이런 거나 보고 했을 텐데 뽀뽀뽀 본 기억도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에게도 맞아요. 애기였을 때도. 부도가 뭔지 잘 몰랐는데 네, 그냥 망했다는 뜻이구나 정도만 이제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서 그런 단어가 있었대요. F 갖고 이제 장난하는 단어가 있었대요. You are F, you are 욕하는 fired, you are fucked 막 이런 식으로 I'm F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네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말 이용하는 그런 농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맞아. IMF 그 말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국가 뭐 통화 기금 뭐야 이게 이러면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기관의 네네네네. 어떤 기능이라든지 영화를 이런 보면서 한 번 거는. 더 공부한 맞아, 그런 영화 보면서 한 번 더 느낌이었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 단어였는데 또 계속 얘기하니까 막 학교에서 계속 알려주고. 제가 왜 7차 교육과정이냐고 물어봤냐면은 저 7차 교육과정 때 저희 기억으로는 사회 시간이었는지 윤리 시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IMF의 원인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국민들의 과소비 막 이런 게 원인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이 과소비를 하기도 했겠죠. 근데 네. 국민들 과소비가 어떻게 IMF를 부를 정도가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과소비 마치 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에어컨 이런 사용 때문에 누진세 같은 거 했었을 때 사람들이 왜 일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냐고. 사실은 기업들이 쓰는 그런 에어컨이라든지 냉각기 사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다가 벌금을 물어야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약간 매긴다 이런 식의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안에서도 드러나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책임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근데 너무 많이 떠넘겼죠. 네. 나라가. 네, 나라가 어떤 책임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들 혹은 약간 재벌이라든지 기업들이 받아야 될 책임들을 나라가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너네들이 과소비해서 그래, 너네들이 맨날 해외여행 가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넘겼다고 느껴서 그때 그 배웠던 그 원인 그 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 중학교 이런 때 배운 거예요? 아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학년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영화의 후반에도 나오는데 네. 자 오늘부터 우리는 IMF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뭐 물 아끼기, 전기 아끼기 이런 거 그 비디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실제로 저 배웠어요. 그 어린이들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고증의 네, 그 영화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정말 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경제 살리기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원래 뭐 산수, 국어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네, 과목인 거기에 거예요. 경제 살리기 과목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글짓기 대회 이런 거를 했었는데 제가 또 그때 한창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오.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상을 타게 됐는데 오. 상장을 받으면 원래 그 빳빳한 종이에다가 금박 해가지고 네, 주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상장을 받았는데 A4 용지인 거예요. 그냥 훌렁훌렁한 그냥 경제 얇은- 살리기인가요? 얇은 종이에 금박도 없이. 근데 어린 애들한테는 그런 게 엄청 그런 리워드잖아요. 큰 리워드잖아요. 그쵸. 내가 뭘 잘해서 상을 받았고 그래서 빳빳한 종이에 교장 선생님 이름과 내 이름이 같이 찍힌 종이를 딱 받으면 아 내가 이걸 잘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나에게 그렇게 큰 보상이었던 그 상장이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띡띡띡 인쇄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박도 없고 그냥 검은색 금박, 검은색 그 장식 너무한 모양의. 거 아닌가요? 충격받았죠. 흑백 인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상장을 이런 식으로 주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상장은 잘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 이전과 네. 위기 그리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게 잘 안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전 CJ 영화들에서 많이 네. 나왔던 뭐 국제시장 같은 네, 거에서 나도 그 생각했네요. 또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겪었던 시기가 아마 97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가면 정말로 그쵸? 네, 너무 네. 길어지죠. 약간 갑자기 지지란 역사 그런 영화 영화가 아니죠? 되겠죠. 4시간짜리 역사 영화가 네, 되겠죠. 다큐멘터리가 된다거나 네. 그렇게 됐을 텐데 이거는 맞아요. 정말 국가 그 시간 부도의 네, 그 순간.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순간까지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패배감 같은 게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패배감 혹은 약간 교훈? 아 정말 교훈이요? 어떤 면에서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과소비하지 말자. 아니, 과소비할자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훈 좀 어려운데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데. 완전히 교훈까지는 아닌데 근데 영화가 자꾸 가르치려 들잖아요. 뭔가 영화가 계속 교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눈 크게 뜨고 살아야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영화 캐릭터들이 계속 한 번씩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씩 하면은 우리 속는 겁니다. 난 안 속아. 난 속지 않아.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나중에 김혜수의 오빠 허준호님이 연기했던 네네네. 그 캐릭터가 나중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믿지 마라. 너만 믿어야 사람이 된다. 바뀌었죠. 이런 거가 나오는 게 너무 이 영화가 굉장히 레슨을 주려고 하는 게 집착적으로 와, 느껴져가지고. 저 전혀 못 느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좀 유아인 역할도 계속 막 난 속지 않아. 막 이런 거 레슨에서 나오잖아요. 줬는데 저가 거부했을 수도 있네요. 네. 위기를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레슨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들 나름의 레슨? 약간 이런 걸 주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랑 반대 레슨을 저 나름대로 그냥 느끼긴 했는데 네, 어떤 약간 이 CJ처럼 영화 만들지 말자. 이거 좋은 레슨인 것 같아요. 이 레슨 저 받겠습니다. 네, 그래, 좀 하지 말자 이렇겠죠. 네,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어떤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네. 우리가 추억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응답하라 1994 막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물론 이 드라마들 자체가 굉장히 재밌지만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그 느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정적이게 되고 네.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사실 내리기 힘들어지잖아요. 왜냐면 네. 나는 그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평가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평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국제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5, 60대 분들 혹은 네. 더 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혹은 그 영화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은 넌 너무 매정해. 넌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래. 너가 그때 그걸 안 겪어봤으니까 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보고 나서 되게 찝찝하고 뭔가 좀 덜 풀어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하면은
내가 이 영화 나도 왜냐면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살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아니라 약간 우리 부모님 혹은 나를 부정하게 될까봐 그렇게 함부로 못하겠더라. 접근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연출이 너무 구린데? 이런 생각 계속했죠. 근데 영화가 그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그 일반인들 포커스는 또 많이 아니잖아요. 물론 네. 갑수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지만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모르고 다 당하는 걸 맡고 있긴 하지만 네. 약간 메인 포커스는 그 제전국 차관과 한국은행과 네. 또 그 사이를 틈타 돈을 벌었던 유아인 같은 역할 네. 그런 포커스라서 영화 그 시대에 살았지만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가 그렇게 메인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건 또 되게 그렇네요. 네. 그 뭐라고 하지? 내가 그 영화 안에 있기 때문에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없다는 점.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런 느낌 때문에 영화를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분명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막- 뭐라고 막 네, 얘기할 나의 히스토리 수가 너무 없죠. 많은 거예요. 네. 내 히스토리와 내가 기억하는 다른 감정들과 영화 이면의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영화가 영화로 안 보여요. 거의 다큐멘터리. 남일처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영화는. 근데 남일처럼 안 보이니까 이 별점을 내릴 때 좀 저는 어려웠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주저해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근데 저는 근데 또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가 기존에 약간 국가에서 IMF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어느 양쪽도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누구의 탓이라고 정확하게 규명을 잘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약간 경제 관련된 사이트들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IMF가 정확히 왜 일어난 걸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써주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약간 그런 되게 뜬구름스러운 그냥 표면적인 그런 원인들 있잖아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재벌 기업들이 네네네네. 굉장히 약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확장을 많이 하고 했고. 사업 확장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뭔가 경제 부분과 정치 부분이 너무 결합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 대한 어떤 은행한테서 투자금을 받는 거 뭐 대출을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화에서 계속 네, 가르쳐주는 그렇게 내용들.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메인인데 정확히 정말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떨치지 못했어요. 아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나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러기도 거죠. 하고 정확히 직접적인 왜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즉사의 원인이라는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메인적인 네, 네, 이유가 네. 있고 그 외에 다른 거지 원인들이 같이 결합돼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IMF가 터지게 된 게 정말 그래서 정확히 뭐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까 이거에 아. 대해서는 뭔가 없고 이거가 다 결합된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국가 문제들이 다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음. 잘된 기업이 하나가 무너짐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또 나비 효과처럼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IMF는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법으로 딱 표명돼 있지 않은 맞아요. 막 뒷돈 거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많아서 썩을 대로 썩어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는 평가는 양쪽이 다 똑같이 내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하필 그때가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일어나게 된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그 전엔 이제 뭐 군사 정권이 있었고 네. 그 군사 정권 시대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과실이 약간 문민정부 들어와가지고 터지게 됨으로써 진보 쪽에서는 책임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쪽도 니들이 그렇게 정치를 해서 잘못했은 거야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전에 자기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왜 뱅상카셀 IMF 총재가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줄거리를 얘기할까요?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고 세밀하게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줄거리를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이버 영화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네이버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97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때 곧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 한국은행
이제 한국은행인가요? 예견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정부는 뒤늦게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린다. 한편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감히 사표를 던진 금융맨 윤정학 유아인 역할이죠. 유아인 배우죠. 유아인은 국가 부도의 위기에 투자하는 역배팅을 결심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작은 공장의 사장이자 평범한 가장인 갑수, 허준호 배우가 연기했고요. 이 갑수는 대형 백화점인 미도파와의 어음 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대책팀 내부에서 위기 대응 방식을 두고 시연과 재정국 차관인 조우진 배우가 강력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인 뱅상카셀이 협상을 위해 비밀리에 입국하는데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과 위기에 베팅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와 가족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 1997년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시놉시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세 명의 역할의 각자 스토리가 같이 이어져 가잖아요. 네, 평행선으로 가죠. 네, 김혜수와 조우진이 대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IMF에 어떻게 보면은 사태를 예견하고 그리고 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정부 쪽 사람들, 그리고 유아인 역할, 유아인은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 이익을 사태를 취득하려는 사람이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제 반대로 갑수 역할인 허준호님이 약간 서민 역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거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쭉 이렇게 토파보는 느낌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선님은 어땠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제도 그 빅쇼트 봤었거든요. 아, 같이 봤어요. 그러면 네, 두 영화를 한 날에 다 본 거네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날에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빅쇼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봤었던 게 비교하자면 거의 그 유아인 캐릭터에 집중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재밌었다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잘 만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느낌일까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고 그리고 아. 정확하게 이제 그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 근데 뭐 물론 그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정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약간 목표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 그렇죠. 영화지 그 완전히 약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점인데 뭐 하나는 맞다 하나는 틀리다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국가 보도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리고 이거 약간 사실과 좀 달랐던 부분이라고 하고 있죠, 있는데 약간 되게 흑백돌이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흑 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백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허준호가 연기한 역할은 백의 쪽에 있던 캐릭터지만 그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하게 되면서 흑의 쪽에 가는 그런 걸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캐릭터 자체가 좀 더 입체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입체적이진 않았어요. 너무 평면적인 너무 전형적인 피해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김혜수 역할은 마치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는 선의에 있는 잔다르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네, 사실은 구원자 같죠.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뭔가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잔다르크 역할로 나오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닌데 다 막혔고, 근데 그것도 또 웃긴 게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 역사에서는 그리고 IMF의 사건 그리고 한국은행이 가려고 했던 그 길과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
주인공을 천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이상하고 조우진 역할 같은 경우도 너무 마찬가지로 나쁘죠. 너무 나쁜 사람.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잘되자로만 가진 않았겠지만 또 그 사이에서 또 그런 나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그렇게 악의를 갖고 행동하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누구도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도 않고 제어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되잖아요. 그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마치 그 정도면은 거의 대통령인가? 독재 대통령 수준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닌데 그런 한국은행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나라에서 거의 엘리트급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 한 명의 주장만으로 모든 일들이 다 결정이 되겠어요. 그거 자체가 좀 더 되게 너무 판타지 같죠.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빅쇼트가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부터 빅쇼트와의 비교가 되게 많았던 엄청 이유가 많았죠. 예, 빅쇼트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방금 말씀하신 그 캐릭터가 유아인 캐릭터인데 그런 말들이 많아요. 유아인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빅쇼트에서 모티브를 받아서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특히 어떤 대사 거의 같은 것들은 빅쇼트에서 그대로 나왔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빅쇼트를 안 봤는데 빅쇼트를 안 봤지만 빅쇼트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서 처음에는 유아인 캐릭터가 정말로 역배팅이라고 여기서 표현되는데 네. 정말로 그 공매도잖아요. 빅쇼트 네네. 자체가 그 공매도 그 어떻게 차이를 보면은 이용해서 차익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유아인이 하는 역할은 정말 빅쇼트에 나오는 쇼트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위기 상황에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팔 것 같은 거를 사고 그래서 나중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은 완전 되게 다른 거라 가지고 생각보다 똑똑한 캐릭터가 아닌데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인 척 해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캐릭터기는 한데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네, 성격도 네. 왔다 뺨을 갔다 때린다거나 하고, 그런 네. 것들이 저는 좀 이게 어디 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가 너무 흑백적이기 때문에 흑 아니면 백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약간 흑도 아니고 백도 흑이었다가 아니고 백이었다가 잘 모르겠어 빨간색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근데 똑똑한 캐릭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경제 위기를 예견한 것까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경제 위기를 예견하고 그거를 입증하려고 할 때 갖고 오는 게 무슨 라디오 사연 편지잖아요. 아니 라디오 사연 편지를 갖고 와가지고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사연이 이렇게 많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들었으니 사람들이 다 나가지. 그래서 저는 뭔가 얘가 뭐라도 되게 똑똑한 척은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쓰기는 엄청 많이 쓰는데 그게 되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퍼포먼스적이고 보여주기. 어떻게 보면 되게 약 파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단계 같은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막 입증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긴 한데 좀 더 정말 사람들이 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보통 경제 용어에서 말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라디오 사연이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사연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니어가지고 뭔가 감독 본인이 그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끌고 온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시대가 갑자기 나오질 않나. 물론 여성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무리 그런 사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연을 안 쓰는 사람들, 라디오를 이용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얻을 수 없는 도표인 거고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듣는 어떤 인구의 특색이 주부가 많고 그리고 약간 버스 운전이라든지 교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그리고 사연까지 보내는 수준이면은 약간 주부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적인 계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특정 계층한테서 받은 사연을 기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거 자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통계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거를 실제 데이터로 쓰기는 좀 어렵서 썼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 근데 그걸 제가 생각해도 갖고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 쇼를 위해서 만든 거죠. 실제로 그걸 읽어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내가 약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투자를 몇 억짜리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미 인사이트는 있는 거야.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만한 걸 갖고 하면서 이걸 갖고 내가 투자를 1억짜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몽상가라고 느끼는데
그거에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 그걸 성공하는 거가 좀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유아인 캐릭터를 그러니까 모티브가 받았다고 되는 그런 캐릭터 실제 인물이 있어요. 미래에셋의 그 설립자인 사람이 아, 네네.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즈음에 돼가지고 회사를 은퇴하고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그런 비슷한 류의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이 미래에셋을 설립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굉장히 아날리스트로 유명했고 그래서 가능했던 어떤 그런 거가 있는데 아까 유아인 캐릭터는 종합금융회사라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캐릭터 한 명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어떤 유능함 이런 것도 그렇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뭐지 이 놈은 약간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무슨 영화가 아까 기획 단계에서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세부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세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엄청 부족. 엄청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느낍니다. 김혜수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다 보니까 보고 나면은 실제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캐릭터들이 말하는 거가 어떤 부분은 조금 틀리구나 어떤 부분은 실제랑 비슷하네 이걸 다 알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심지어 뭐 한 50년 전도 아니고 2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대놓고 막 김혜수 캐릭터가 IMF는 안 됩니다. IMF는 안 됩니다. 작가님 IMF는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실제로는 IMF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IMF 외에는 방법이 진짜로 없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그런 그때 그 주인공 한시연 팀장이 얘기했던 그런 대안들이 뭐 조진 캐릭터가 막 비웃잖아요. 네, 엄청 비웃죠. 약간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특히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차 갖고 온다 막 이런 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도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갖고 올 만한 그런 어떤 커넥션이 있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IMF 외에는 답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도 이미 IMF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뭐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죠. 한국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조우진 역할을 그래서 악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약간 전반적으로 그 IMF 그것도 이제 뭐 약간 흑백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IMF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약간 결국 뭐 나라를 팔았다, 뭐 일반인을 네. 팔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조금 물론 IMF가 그렇게 마냥 좋은 단체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도 직접 겪어봤고 IMF 이후와 이전에 어떤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 아는데 그거는 IMF에다가 어느 정도 탓을 할 수는 있지만 100%의 탓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왜냐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되고 좀 더 비정규직이 많아진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IMF에 도움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 정책적으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진 건데 약간 그 탓을 다 IMF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도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각박해진 것도 다 IMF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IMF 입장에서는 뭐지? 우리가 니들 망하게 만들었니?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IMF에서 그 빙산크셀이 연기를 하지만 그 안 좋은 조건을 걸기는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막 그런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실제로 한국 사회가 그 전에 되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명 말하는 지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네.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영화랑 지금 현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네. 헷갈리네요. 이게 영화를 비판하는 건지 실제로 비판하는 건지. 사실 특히 이렇게 가까운 과거에 영화를 만든다면 조금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조사를 많이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국하면은 오히려 약간 윤리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고 뭐 안 좋게 하면은 이제 약간 선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쵸.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물론 저 외국인으로서 아니면 그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서 아니면 그냥 아예 어울려서 이제
한국에서 안 살았던 태어나지도 않았던 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이 건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왜곡된 그런 지식을 역사를 얻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했었을 때 정부 각처에서 전체 관람을 했는데 오. 특히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한국은행. 쪽에서도 단체 관람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럴 것 특히 같아요. 기획재정부 쪽은 그 우리 왜 이렇게 조진- 나쁘게 하냐. 네, 그쪽 그 부서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그리다니 사실과 너무 다르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고 한국은행 측은 자기들 되게 자기들 잘 그려놨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 재밌네요. 네,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이게 미국에도 개봉될 거거든요. 물론 리미티드 릴리즈긴 하겠지만 CJ가 아마 CGV가 미국에 있으니까 개봉할 거라고 해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외국인들 특히 이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근미래의 역사를 조금만 위키피디아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 이런 식으로 왜곡해도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미선님의 의견이랑 되게 동의해요. 약간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감독이 이게 만약에 막 삼국시대였으면은 막 조선시대였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도 이 역사에 대해서 실제 역사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가 되지만 이건 20년 전 역사인데 실제 역사가 어떤지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왜곡시켰다는 거는 그냥 감독이 자기 연출하기 편해서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편견이 많이 들어있다고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역사 영화를 제작하면은 거의 불가피하게 이제 자기 의견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정치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약간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완전히 이제 IMF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이제 뭐 물론 그런 뭐 김혜수 그 역할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막 잘 그리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면 뭐 그 반대하는 그런 그런 논리가 더 맞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약간 사실 아닌 것들을 그 추가하면서 조금 좀 많은 것 근데 같아요. 아주 다르진 않잖아요. IMF를 아주 미화하거나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 전까지 또 되게 멀쩡했는데 네. 갑자기 개입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다만 약간의 그런 왜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은행 사실 이쪽이었고 재정부장은 이쪽이었다라는 세밀한 부분의 왜곡이 있는 거지 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정보를 주는 입장이라서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미국 부통령 같은 막 미국 경제 차관이었나 그런 와 사람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미국의 입장을 IMF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IMF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주권을 조금 침략하려는 혹은 주권을 조금 욕심내려고 하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오해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에서 굉장히 강대 국가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상태가 좋았고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였는데 굳이 못 살고 있는 나라를 그것도 한국은 우방이잖아요. 우방 국가의 그런 경제 주권을 굳이 탐낼까라는 그런 게 얘기가 있고 그거는 그런 루머가 있긴 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화 안에서는 되게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IMF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조항들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 쪽에 어떤 압력이 있어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음모론. 네. 거기서 나잖아요. 음모론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유아인이고 그 전 사장님이 음모다. 이 음모라고요. 이거는 이 영화가 너무 음모론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거 그리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완전 협상이 편하진 않았던 게 우리나라가 원래 그때 당시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IMF한테 돌아와가지고 협상을 함으로써 맞아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럼으로써 인해서 협상에서 굉장히 테이블에서 안 좋은 불리한 위치로 놓게 되었대요. 왜냐면은 바로 협상을 했다면은 좀 더 여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걔네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놓고
다른 걸 해보려고 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시계초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 버려서 우리가 좀 더 협상할 여지가 있었는데 못했다. 근데 아예 협상을 안 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수정이 몇 번 걸쳐주긴 했죠. 근데 네. 그 영화 안에서는 마치 수정도 못하는 것처럼 너무 당한 네.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으로. 맞아. 거의 끝났죠. 그냥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아, 그 네. 수준 있잖아요. 일사조약 수준으로 국치. 당하잖아요. 물론 창피하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돈을 빌리고 외국의 자본한테 돈을 빌리고 기관한테 빌리는 것 자체는 되게 창피한 일이고 치욕적이긴 한데 그거를 마치 세계 어떤 서구 사회와 동양 이 작은 힘없는 나라와의 어떤 대결 구도처럼 막 약간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장관들 총재들을 되게 되게 바보 수준으로 만들잖아요. 네. 뭐 옆에 한시연이 거의 그냥 천재야. 막 옆에서 다 얘기해줘. 한시연 어딨어? 한시연 어딨어? 막 이러고 네네네. 이제 누구 불러야 돼? 이러면 누구 부르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지를 모르나? 이 팀장이 없으면 이 한시연 캐릭터가 여기서는 판타지 캐릭터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만 나오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 캐릭터한테 무게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IMF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취했다 이런 거가 다 기록이 남아있는데 마치 그 한국은행 총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도 못했고 한시연만 예측했고 한시연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그게 좀 답답했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러고 막 이상한 얘기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고 계속. 그러면은 그거 얘기도 또 해볼까요? 그 아까 전 지존님이 말했던 유아인 캐릭터의 이상함. 아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다 얘기했나요?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뭐 저는 그 역할을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어요? 역시 이상한 사람 슬리들이 너무 깜네 내가.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나요? 좋아했다라는 게 말이 이제 그 관객으로서 보는 입장에서 그런 흥미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요아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가 대단하다, 뭐 좋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그 관객으로서 이제 보는 그런 흥미도 있었고. 근데 아까도 말이 조금 나왔었지만 이제 빅쇼트를 보면서 확실히 이제 거의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한두 개 있기는 있어요. 그 유아인 어디예요, 캐릭터에 혹시? 관련해서 그때 이제 피칭했을 때, 그 처음에 피칭했을 때 네.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그 활발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황이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뭐 그런 투자를 못 받음으로써 아니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 경제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아 그림 그린 거요. 네, 아 네. 체인 그리고 막 체인 지원내잖아요. 지원내. 그런 거? 네네네네. 아 거의 똑같이 했네. 그 똑같이 한 게 그 빅숏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젠가라는 게임 알아요? 아 젠가 알아요. 알아요. 아 젠가 갖고 와가지고 젠가 이렇게 치우면서 뺐구나. 프레젠테이션을 해놓구나.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유아인 돈이 많은 약간 오렌지가 막 자기 이제 돈 벌었다. 우리 이제 돈 벌었다. 막 이러면서 했을 때 그 뺨 때리는 장면? 네네네네. 그 장면 그 브래드 핏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빅숏에서. 이렇게 돈 벌었다는 것은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맞게 추적했다는 것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뜻에서 뭐 좋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약간 대사는 비슷하지만 느낌은 다르네요. 유아인은 그때 때리면서 얘기했던 거는 너 나한테 반말하지 마. 그리고 내 앞에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유아인이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저는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나 덕분에 돈 벌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다른 그런 다른 표정이나 이런 연기를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저는 위선님처럼 아 그래요? 끝나는 동의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로 약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포인트도 이해되는 게 유아인 배우의 어떤 표정이 뭔가 알쏭달쏭하다고 해야 되나? 알쏭달쏭 너무 귀여운데? 읽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후반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왜 막
그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 주인이 자살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네. 막 경찰에 신고하자 막 갑자기 이러는데 내가 왜 나가야 돼? 이 집은 내 건데 이러면서 엄청난 욕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부분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가 그나마 일관 있게 느껴졌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캐릭터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동정을 표하는 부분이면 진짜 완전 왔다리 갔다리. 네, 진짜 왔다리 그러게. 갔다리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내가 연출부다, 뭐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면서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냥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보면 뭐 하는 사람이야? 약간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좀 실패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의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네, 연기의 문제도, 그러니까 뭐 기획 세팅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반 세팅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국가 위기가 있었으나 그 위기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람의 세팅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가 모두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뭐 캐스팅도 망했다고 생각하고 유아인 배우를 제가 막 엄청 싫어하는 안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작에서의 연기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버닝도 보이고 그 베테랑도 조태호. 네, 그 네, 조태호도 보이고 그래서 그 연기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캐스팅도 마음에 안 들었으며 그런 그 사람의 대사 같은 것들도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캐릭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대모사 하고 싶을 정도로 웃겼어요. 자꾸 이를 악물고 얘기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맨날 그리고 목소리 살짝 떨리는 그 느낌으로 위기는 흥분해가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 약간 목 살짝 떨면서 흥분을 막 내면서 나한테 반말하지 마.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를 약간 깨물고 얘기를 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화가 났는지 뭐 이렇게 조태호 같은지 조태호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네. 성격이 더러웠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오염돼 정도로. 있는 캐릭터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거는 김혜수랑 조우진 역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빙산가스도 잘했어요. 빙산가스도 연기 잘했어요. 근데 뭐 그는 나와가지고 약간 위협적으로 영화한 거 외에는 없지 않나요? 그냥 연기에는 사실 얼굴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빙산카셀의 그 분위기 같은 것도 그런 그 빙산카셀의 분위기와 대사 때문에 그 IMF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더 잘 느껴졌어요. 맞아요. 다른 영화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미국 영화 중에서 근데 영어만이 늘어났네요. 맞아. 영어 되게 잘하죠. 네. 늘어났대. 진짜 빙산가스에 딱 나오는데 그 카리스마 때문인지 영화의 무게감이 확 실리면서 확실히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현수랑 둘이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씬도 굉장히 쫄깃하고 둘 다 영어 굉장히 잘해가지고 둘 다 영어권 배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데 둘이 되게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외워서 한 티가 아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김희수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이런 거 뭐 정확한 말을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막 판매하면서 그 선조건이었나 이제 프리컨디션 그런 계속 얘기했던 프리컨디션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 그렇게 말하면 대놓고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반상카살이 이제 뭐 그냥 자유롭게 말해라. 뭐 너 같은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 네. 근데 웃겼어. 너 같은 사람 좋아한다 이래놓고 좀만 더 길게 반다 하니까 나가래. 안 나가면 안 한대. 안 한대. 그리고 바로 걔한테 얘기하잖아. 네가 대장이지 이 테이블에 이러면서 바로 말 돌려버리잖아. 좋아한다면서. 좋아하면 계속 남겨둬야지. 좋아한다는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더덕이었다. 더덕은 늘 순수합니다. 빙산카셀이 좋아한다 이기졌어. 근데 나보고 나가래. 연기 진짜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조우진 역할도 되게 진짜 있을 것 같은 되게 관료주의의 끝판왕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정말 잘 붙어먹고 이완용 같은. 근데 그 딕션 같은 게 전 좋았어요. 보이스 톤 같은 것도 좋았고 딕션도 좋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대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막 깍쟁이 같은데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고 재수 없고 근데 때리고 싶고. 네네.
또 그리고 나름의 입장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조진의 그 목소리 연기를 저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 진짜 저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고백. 요즘 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말 재벌 역할이 나오잖아요. 조태호 아니고 재벌 역할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 예, 일성그룹 막내 네네. 아들 역할. 그분 너무 그분도 잘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최고. 막 진짜 관심 없는 느낌으로 막. 진짜 알겠습니다. 내가 만나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나본 되게 싸가지 없는 돈 많은 남자. 선생. 약간 이런 느낌? 그 사람 방금 연기한 그 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연기들은 사실 그렇게 구멍은 없었어요. 근데 설정상의 구멍들이 되게 많았죠. 특히 허준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캐릭터가 그렇게 어음을 나중에 네. 다른 사람 부도수표를 다른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분한테 돌려줌으로써 약간 자기는 살아남고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결국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임팩트 있고 좋았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도의적으로 나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왠지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캐릭터가 계속 착한 그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사실 불안했거든요. 왠지 이 허준호 캐릭터 이 사람 약간 어떤 식으로든 뒤통수 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받았다고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너무 착한 캐릭터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배신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은 사실 받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 왜 직원 한 명 오라고 한 다음에 돈 드릴게요. 직원 한 명 오라고 할 때 나는 뭐 무슨 직원 때려 패 죽이거나 난 같이 뭐 부실러 가나 이 네,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 나오고 어음 부두수표를 넘긴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순간에서 되게 현실적으로의 소름을 네네. 끼치면서 왠지 진짜로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네. 돼요. 네. 근데 왜 장례식장에서 밥 먹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돼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지? 제가 막 그 사람 편드는 건 아니지.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아는데 그냥 이해가 돼요. 착하지. 그냥 네. 서사식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저 되는. 그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소름 끼치죠. 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끼쳐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핫산 빨리 해 막 맞아.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근데 그 시절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투로 요새 유행인데 비투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그 빚 사기 쳐가지고 빚 안 갚고 뭐 도망간 그런 가족들 그런 것들이 IMF 때 되게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한 허준호 사람 같은- 그 사람도 지금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 처음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그 유명인 분도 제 기억으로는 그 즈음에 그렇게 이민을 시점이 그때인가요? 시점이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때 많았을 것 같긴 해요. 허준호 같은 그런 거였죠. 네.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았다는 것. 네.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그때 참 주로 그렇게 해서 막 이민 가고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뉴질랜드, 뭐 미국 이런 데로 이민 가가지고. 그리고 참 그래서 그 캐릭터가 근데 그런 식으로 연출되고 그런 식의 캐릭터 나온 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캐릭터가 김혜수의 오빠였다라는 그거 순간에 완전 깼어요. 저 그때 제발 진짜 그만해 제발. 어느 맞아요. 수준이었냐면은 그 허준호가 딱 나오잖아요. 딱 거짓말. 보는데 귀신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귀신? 맞아. 아니 왜 나와? 귀신이세요? 오빠가 진짜 거기서 왜 그건 나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J의 특기죠. 아 진짜 아니 왜 꼭 굳이 그렇게 세 명의 캐릭터 나눴으면은 그냥 끝까지 아예 남 세 명으로 나와야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심파를 그렇게 자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었던 건데 그냥 그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그쵸. 역할이 네. 있었잖아요. 네. 뭐 그걸 통해서 한시연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안 그만뒀다는 거 뭐 그걸 보여주는 거 아무런 그 기능이 없어요. 그냥 네. 연결을 시킴으로써 한시연이 울게 만들려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미 그 자살하는 사람 그 다리에서 보는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시연이 어떤 심정적 충격 그런 거 받았을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주인공을 그렇게 가족을 이용한 혈육을 이용한 그 심파로서 풍덩 뛰어 들어가지고 울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진짜 꼭 이 안 울어야 되는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저 수도꼭지는 좀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저 그때. 수도꼭지. 근데
정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쏙 들어갔어. 처음이었어. 아 진짜요? 신과 함께도 울렸던 나의 수도꼭지가 갑자기 끼익끼익 이러면서 이렇게 다 잠겨졌어요. CJ가 또 이렇게 해냅니다. 끝냅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극장에서 우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좀 울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때 힘들었던 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 그런 힘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족이 또 있는 거고 여파라는 게 엄청났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는 정말 그랬지만 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영화가 영화로서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더 얘기하고 싶지만 국가부도의 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 일단은 방송을 여기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조님부터 영화에 대한 평점과 별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평점은 3.5점인데 낮은 3.5점이에요. 왜냐면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영화로서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 평도 잘 모르겠어요. 한 줄 평을 제가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줄 평 생략을 할까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공감 포인트가 많을수록 더 뭔가 객관적인 평가라는 그런 걸 내기가 사실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영화라서 네.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미선님은 저도 이제 원래 3.5 주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역사 잘 몰라서 그랬고요. 교육 특히 알고 보니까 이제 교육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 영화로 사용하면은 조금 위험한 그런 뭘로 사용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냥 모르겠어요. 사용할 수 없는 영화. 사용할 수 없는 영화.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정말 경험해서면 약간 공감하고 이렇게 막 저 사용처 드디어 생각해놨어요. 뭐야? 한국은행 입사 자료. no. 입사하신 분들에게 약간 애사심 고취하기 위한. 네. 그럼 한 줄 평은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야? 교육 영화로 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교육 영화로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다. 그게 네. 정말 끝이에요? 별점은 3.5점. 네. 아, 좋은 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3.0. 높은 낮은 붙여주세요. 높은 3.0. 아 높은 네, 3.5 줄여다가 3.0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굳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내리자면은 가까운 역사에 대한 영화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는 안 되었다. 나름 입니다. 되게 객관적으로 보신 더덕의 평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안 되었다. 그러면 안 됐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혼날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되게 영화가 잘 되고 있어서 CJ는 요즘 들어서 정말 역사 배경 영화 외에는 다른 영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크리에이티브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영 아닌가? 취향이 영 아닌가 한번 싶기도 CJ의 설립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하고요. 문화를 잘하는 설립 CJ 요? 역사. 네. 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됐는지 왜 설탕 공장이 시작이 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CJ 막 이런 거 이런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스칼렛님이 자리에 없으셔서 굉장히 서럽네요. 서럽진 않고 보고 아쉽네요. 싶고. 네, 잘못 말했네. 서럽지는 서럽다니. 않고 뭐가 이렇게 서러워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빨리 감기 나으시고. 제가 목이 아프고 입이 아파요 지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겨울에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주간 영화 보고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함께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 침울하게 죽어요? 누가 죽어요?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미선 부도의 날. 감사합니다. 미선 꼭 들어주세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